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황대현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5월에 벌써 4주차입니다. 5월 4주차가 됐는데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도 봤었던 뉴스인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뭔지만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아프리카에서는 좀 계속적이 그러니까 발병하고 전염이 됐었던 이슈였는데 아프리카 이외에 뭐랄까요?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죠.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기회 현장에서도 정서한 아나운서가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서뚜껑 보고 놀라는 거 아니냐 했는데 글로벌 덮친 원숭이 두창 공포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 저희가 정반합을 통해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 말도 어렵잖아요. 네. 뭐 바로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정이고 좀 지나가는 악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둘 다 반입니다. 저도 이게 예. 파란불 켜놓을까요? 이렇게?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원숭이 도착이라는 말 자체가 공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야, 이게 뭐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조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코로나19의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부분을 과연 이게 끌고 갈 수 있을까가 하나의 팩트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원숭이 두창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주말에 TV를 좀 보신 분들은 뭐랄까, 뭐야? 뜨끔했을 거예요. 좀 뜨끔했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19에 따른 아까 자라보고 놀란 것,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저는 딱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그 예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전염이 이제 그쪽 아프리카에 극한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유럽이나 이런 북미 쪽에도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같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이 대유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저 어느 정도 알려진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그 천연두 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천연두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명률이 높냐 볼 때 한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걸려도 한 2주에서 4주면 거의 낫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도권 보고 정말 이 그 자라보고 수도권 놀랐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 그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유행은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만드는 관련주가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종목에 다 어떤 그 전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만 이제 주가가 반등하냐가 중요하다 보는데 최근 안 그래도 바이오 테마보다는 아스코라든가 과거의 어떤 카더라 부분에서 이러한 그 신약 개발이 있는 종목군들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이런 그 종목군들 보면 그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뭐 거기 이제 핵심 종목 갖다 파미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미셀. 그 HK 이노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연두 쪽에 그 미리 그 예전부터 만들어 왔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의 어떤 그 매출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미셀 보면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터졌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이것이 추세적으로 끌고 가시는 대유행이라면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한가를 쳤다고 봐요. 물론 이제 HK 이노엔도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또 윗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나가는 하나의 대유행이 아니라 유행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바이오 업종들을 볼 때 일단 또 신약이라든가 파이프라이나 이런 거 종목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거같이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 같이 완전한 전이가 되느냐 볼 때 코로나19 같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국한된 현재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제가 이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레포트라든지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하고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보니까 일단 백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의 차이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높은 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백신의 보급이 굉장히 좀 후진 어떤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조금은 뭐 주제로 되긴 했지만 네. 아까 이제 HK 이노엔과 파미쉘의 주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짜리일 수도 있는 그렇죠. 오늘 하루짜리일 수도 있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테마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다면 공감합니다. 네. 결국 뭐 결론은 저희가 반반 들어서 크게 갖고 갈 건 아니다. 만약 원숭이 도창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히려 올랐을 때 팔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이 김에 차라리 바이오에 뭘 보자. 이렇게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저도 올랐을 때 팔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차라리 과거에는 이런 진단 키트라든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제 그 정부 정책도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 신약을 만들 수 있고 파이프라인에 어떤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종목군들이라면 제가 볼 때 뭐 지금 이제 아스코가 이제 6월달에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실질적인 관련주에 그 접근하자. 뭐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이라든가 SK 바이오팜. 예, 뭐 이런 종목군에 어느 정도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검증된 그 바이오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이 기회에 조금은 정리하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주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주에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너날 거 없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주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네.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거 방산 FTA라 그래서 아까 제가 RDP라고도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시장을 열어놓는 거죠. 미국의 시장, 우리 한국의 시장을 열어놓으면서 관련된 방산주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논의하는 자리인데 방산주 하면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좀 약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이 FTA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로 선정을 해봤고요. 방산주 지금 담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정이고 좀 많이 진행이 된 내용들이고 실제 수혜가 없다 그러면 반을 보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정. 네, 빨간색입니다. 자, 정, 방산주.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거 한미 그 국방 상호 조달 뭐 이런 아주 그 문구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네, RDP가 그렇더라고요. 약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주저했던 것이 제가 볼 땐 기술력 같아요. 기술력. 네, 근데 기술력이 없을 땐 이거 열어놓으면 완전히 그 미국에서 방산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다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얘기였거든요. 미국 글로벌 1등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나 쪽이라든가 이런 부에서 우리 장갑차 K2라든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열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요번에 FTA 그 일부 이 부분에 국방 상호조달 협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기술력에 대한 흐름이 과거보다 10년, 20년 전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됐을 때 우리가 득가시를 따져볼 때요. 네. 득은 실은 만일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전체적인 방산업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갖다 열었을 때 네. 도리어 우리 거를 갖다 잠식을 시킬까봐 그랬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우주청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또 달나라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상호 네. 협력할 수 있는 기술도 좀 갖고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네. 최근 그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RDP 체계를 좀 주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해보자는 쪽에 어떤 시장의 뉘앙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 2016년도에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이분이 필요한데 또 하나가 이제 이거 보니까 굉장히 불평등이더라고요. 옛날에 부분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가져왔잖아요. 그럼 수리나 이거 정비 마음대로 못 해요. 여기 가입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는 좀 한번 그래 터놓고 같이 하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강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또 하고
또 협력하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이런 그 FTA 부분의 그 RDP 부분의 논의 부분은 일단은 저는 과거보다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소형주도 말고 이런 부분에 그 현재 반등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인자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아무 움직임이 없네요. 아무 예.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미 무슨 회담이니 뭐 국방과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어떤 군사적인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얘기가 나왔다라는 네. 거는 이제는 우리 국내의 지정학적 리스크 갖고 방산주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FTA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열리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보면 미국의 어쨌건 보면 이제 방산의 명품이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효율성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렇죠. 가성비가 높죠. 저희도. 중동에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예전 같았으면 방산주가 북한이 뭐 한번 미사일 쏘면 움직이고 이런 약간 단기적인 테마였는데 그렇죠. 네. 이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정부가 어디에 지출을 많이 늘리느냐. 독일만 하더라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국방비 쪽에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댈 수 있는 시장이 힘들 때 파이나 큐가 조금은 방어될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방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는 지금 저도 좀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방어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오늘은 공교롭게도 원숭이 돈창은 둘 다 반을 들었고 방사는 정을 했는데 어떤 종목 아니면 이제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지 매니저님이 좀 맥을 짚어주시고 합을 이끌어 볼까요? 저도 이제 그 방산주에 대해서 어느 쪽이 이제 좋을까를 봤는데 일단 미국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력. 그래서 대기업이 좀 더 방산 업종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LIG 넥스원,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인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그 흐름을 좀 봐야 된다면 저는 뭐 우리가 이제 항공이라든가 방산하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항공우주도 얘기하는데 LIG 넥스원이 그 방산 쪽에서 상당한 그 옛날에 그 인수를 하면서 수주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기술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의 그 흐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뭐 준비된 차트 흐름 잠깐 좀 볼까요? 네네. 예, 이 종목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끊임없이 상승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어떤 그 제가 이제 가장 그 매매하는 부분에서 그 이 추세 부분이 나왔어요. 올랐다 빠지면서 이렇게 4월 달에도 3월 달에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안 밀리면서 고점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보면 확장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에 왔잖아요. 뭐 아직 역배열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실질적인 어떤 그 미국과의 그 FTA의 수혜 업종은 약간은 중대형주의 기술력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LIG 넥스원도 거기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이제 계속 파동은 크지만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뭐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 담을 거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LIG 넥스원을 조금은 선택을 해주신 그런 어떤 마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넘기고요. 세 번째 이슈는 현대차,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뭐랄까요? 그 자동차에 뭔가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은 시원찮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뭔가 투자가 일어난다는 건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성장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만성적인 저평가,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뭔가 꼬여 있었던 투심이 좀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훈풍에 좀 다가오는 건지 저희들이 자동차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에서 좀 보자라는 시각이면 조금만 아닌 것 같다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정이네요. 오늘은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동일한데 제가 뭐 사실 준비한 게 더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하십시오. 그 환율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가장 매력적인 게 사실은 자동차예요. 네. 그만큼 저평가라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어떤 매크로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소위 말해서 현대차 기준으로 PBR이 뭐 0.5배인 수준인데 미국에 투자한다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은 반도체 수급이 뭐랄까요 풀려나간다든지 반도체 수급이 풀리지 않더라도 최근에 공급망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도 나온 실적을 보면 실적 관리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어적인 컨셉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뭔가 탁 트리거 되는 게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였거든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합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동차가 하반기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을 들었거든요. 매니저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그 현대차가 통큰 투자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벌써 바이든 오기 전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그 조지아 관련주라든가 알리바마 관련주들이 미리 이제 반등을 좀 해줬던 부분이 오늘 좀 빠지지만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자동차의 투자 부분은 그런 관련 업종들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약간 내부적으로 좀 들어간다면은 오늘 이제 이런 통큰 투자를 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조지아 관련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정책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바이든의 이런 정책 방향을 볼 때 바이든은 2030년까지 전기차 부분에 50%를 친환차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도 볼 때 내연기관차를 이제 버리면서 전기 자율주행자든가 오늘 그 투자를 봤을 때 로보틱스, UAM 뭐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이제 그 투자를 한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어떤 산업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가 그 정책을 만들어주고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트렌드가 있느냐 볼 때 저는 이제 소비자들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하나의 산업의 트렌드라면 이거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의 투자 부분은 이제 겉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니까 좋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들어오냐 볼 때 특히 경영마인드에서도 이번에 그 부회장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UAM 이런 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최근에 봤을 때 실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표시를 안 하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완성차 부분의 매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하면은 최근 모션을 인수를 했거든요.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 현재 레벨 4의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다는 것은 현대차도 포커스는 자율주행차인데 준비된 이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예. 현대차가 지금 주안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을 어느 쪽으로 보냐 볼 때 제가 볼 땐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뜬 거는 LG노텍, 관계도 없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군들이 뜨면서 오늘 자화전자라든가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후에 배터리 이후에 어떤 정책 방향성이 정부 정책과 어디로 가냐 볼 때 바로 전기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 자율주행차. 네네. 그렇다면 합을 관련된 종목군을 얘기 좀 약간 좁혀서 말씀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방송이니까 대용주로 말씀드린다면 네.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과거에 서자였는데 이제 장자로 나타나는 현대오토에버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종목이 많죠. 제가 듣기로는 매니저님이 자동차 투자의 왕이라고 저는 그건 이제 자율주행차. 어느 게 자율주행 쪽에서 더 집중력 있게 네. 보고 계신 거죠? 네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G노텍이 아마 LG노텍, 꾸준한 그렇죠. 어떤 네. 추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보고 네. 나머지 이제 부품이라든가 센서, 강묘들 또 이런 부분의 종목들도 이제 반등은 해주긴 있지만은 네. 저는 이제 꾸준한 흐름이다 보면서 현대차 투자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용주를 봐라.
이렇게 좀 꾸준하게 보려면 왜냐하면 최근 경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구조적인 성장 산업의 종목들을 본다면은 현대오토에버,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대오토에버, LG이노텍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세 개의 주제 갖고 정반합을 이끌어봤는데 월요일이거든요.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자율주 주행 자동차에서 센서 관련주 중소형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네.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 부분인데 이제 온기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특히 이제 제가 동기업을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소형 카메라 부분에 이제 그 자동화 검사 장비입니다. 네. 이것은 자율자동차 쪽에 상당히 들어갈 수 있겠고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부분의 그 모듈 이런 부분의 검사 장비 부분의 매출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업이익이 21%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 매수가는 일단 19,500원 전을 기준가로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한 21,500원대 1차 목표가는 손절 라인은 18,6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예. 제가 저 잘못 적었네요. 18,600원입니다. 18,600원. 네네. 네, 매수가 18,600원으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손절가가 18,600원인가요? 네네, 손절가. 네. 네네. 아까 이제 현대오토에버와 LG이노텍과 함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을 필승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못다한 이야기를 저희가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오랜만에 저 무료 방송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합니다. 네. 특히 최근 그 수익률이 따박따박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수익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아까 그렇죠. 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현대차 관련 부분에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 못한 말씀이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아마 거기에 따른 리얼타임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오셔도 되고 오늘 4시 무료 방송 공개 방송에 많이 참석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